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일본 땅에서 차별과 서름을 겪으면서도 이 민족 정체성을 지켜온 사람들, 그리고 그 구심점 역할을 해온 제1조선학교를 후원하는 모임입니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봄에서 오는 주말 특별한 연극 작품을 초청해 무대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봄의 총괄 사업단장이자 차별, 항로 등 이 제1동포들의 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들을 연출한 영화 감독이기도 하시죠. 김지훈 감독 전화 연결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훈입니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봄.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이 제1조선학교 지원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2010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고교 무상화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서 조선학교만 유일하게 제외가 되면서 조선학교에 더 큰 어려움들이 좀 많이 생겼고, 일단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헤이트 스피치라든지 일본의 우익들을 통한 여러 가지 차별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함께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뜻으로 봄을 발족하게 됐고, 일단 조선학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1동포 전체의 문제 그리고 제외동포 문제들까지 함께 부산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인식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봄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 부산민주기념사업회 그리고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민족광장 계례길 부산민회총 등 30개 단체가 같이 시작을 했고, 현재 회원은 한 450여 명 정도 일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선학교가 어떤 곳인지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차별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민족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소중한 학교, 이런 평가와 함께 또 일각에서는 북한식 교육하는 조총련 학교 아니냐, 이렇게 좀 경계하는 시각도 없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조선학교의 시작은 해방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자식들한테 우리말, 우리 문화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긴 국어 강습소가 시작입니다. 근데 이 국어 강습소가 1948년까지 전국에 한 600개 정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후에 48년도에 다시 미군 정부와 일본 정부의 민족교육 탄압 정책으로 그 600여 개의 국어강습소 및 조선학교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민족교육 정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한 문제고, 그래서 1949년부터는 조선학교가 일본 전역에 하나도 없게 되는데 55년 이후에 학교가 다시 하나씩 생겨나면서 전국에 160개 정도의 조선학교가 생겨나게 되고, 지금은 일본의 차별의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제1동포들 내에서 또 인구의 감소 문제도 있고 해서 60개 학교에 한 6천여 명 정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선학교에 대해서. 조총련 산하의 교육기관은 맞습니다. 맞고 북한 학교라기보다는 북측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제1동포들의 민족교육기관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1동포들의 80% 이상이 남한이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왜 북측을 조국으로 생각을 하느냐에는 오랜 역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북측은 제1동포들을 해외 공민으로 인정하고 어떤 지원금이나 지원 정책이나 교육 장학금을 보내준 반면에 그 남측은 기민정책이라고 하죠. 그 나라 국민으로 살아라라는 뜻인데 남측은 제1동포들을 기민정책으로 철저히 외면을 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나라를 조국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북측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럼 일본의 차별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외면해 왔던 것이 정당한 것이냐의 문제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북의 경계가 아니라 어떤 다름을 차별과 외면이 아닌 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민족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 인권의 문제로 조선학교
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선학교 학생들이 남도 알고 북도 알고 일본도 알고 아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남과 북과 일본을 잇는 평화의 상징이 될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교육, 인권 이런 가치들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뭔가 경계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경계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선학교에 다닌다는 것 원래도 쉽지 않은 선택인데 갈수록 상황이 좀 어려워진다고 들었습니다. 조선학교와 학생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떤가요, 감독님? 해방 이후부터 조선학교뿐만 아니라 일본의 차별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보면 전철 학생 통학권 할인율을 미적용한다든지 전국대회 출전을 금지시킨다든지 대학 입시 자격을 안 준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계속 7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물론 지금은 이 문제들은 다 동포들이 투쟁을 해서 그 권리를 획득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학 입시 자격 문제 같은 경우는 대학의 재량에 맡긴다라고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몇몇 대학에서 다시 심사를 좀 까다롭게 본다거나 심사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조금씩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만 제외가 된 것. 그리고 2019년부터 시행한 유치원 보육원 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 유치원이 또 제외가 됐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대학생들한테 지급되던 학생 긴급 보조금 제도 여기서도 조선학교 대학생만 제외가 되는 등 차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차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데 이 조선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시민 모임 봄에서는 어떤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2018년도에 발족 이후에 사실은 일단 저희가 조선학교를 알기 위해서는 방문을 자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2018년, 2019년도에는 한 8번, 9번 정도 일상적인 방문 사업, 교류 사업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방문 사업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때문에 이제 비자 발급 문제가 어렵게 되고 코로나로 이제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럼 방문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책 보내기 1년에 1000번 정도 지금 보내고 있고 소저 활동의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물품들, 장구라든지 이런 물품들 보내기 그리고 올해부터는 부산형 사회연대기금하고 같이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교복지원금 형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 시민들한테 어쨌든 조선학교 문제를 좀 알리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일본 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조선학교 차별 반대 문화제 그리고 26일, 27일 있는 문화예술 초청 공연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은 이 문제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과 금요일, 금토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공연인가요? 네, 오사카에서 활동하는 제일동포 민족극단 다로름이라는 극단이 있는데 그 다로름에서 치마저고리를 주제로 해서 만든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초청해서 민주공원에서 공연을 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공연이 제일동포들이 직접 만든 무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의미가 있고 또 관심도 가는데 치마저고리 어떤 작품인가요? 좀 여러 차례 관람을 하시고 영상에 담는 작업도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감독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치마저고리라는 게 사실은 제일동포들 특히나 조선학교를 다니고 있는 제일동포들에게는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치마저고리라는 것이. 근데 이 치마저고리가 1990년대 이후에 한번 일본에서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던 사건이었는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치마저고리를 뒤에서 칼로 찢는다든지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는 학생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 뒤에서 민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하나의 모티브로 만들고 또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럼 등교할 때는 제2교복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 학생들이 입는
교복과 좀 비슷한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 그래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 어떤 학생이 치마적으로 입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엄마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과 그리고 일본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차별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제일동포 학생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섞여 있는 연극입니다. 결국 일본에서 제일동포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어떤 내용들 그리고 제일동포의 정체성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모로 좀 뜻깊은 작품일 것 같습니다. 직접 관람하는 것도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 끝으로 이 연극의 일정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초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치마저고리 공연은 부산민주공원 소극장에서 26일은 오후 7시 30분, 27일은 오후 4시에 공연이 열립니다. 그리고 27일은 공연 후에 연출인 김민수 대표 그리고 강하나 배우와 함께 조선학교 치마저고리 그리고 제일동포들의 정체성을 주제로 이야기마당도 가집니다. 그동안 내면하고 잊어왔던 우리들의 이야기 치마저고리 공연에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치마저고리 이 상징적 의복 안에 들어있는 그 아픔과 정체성이 이 작품을 통해서 좀 여러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의 김지은 감독이었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